네, 저희 2부 서병수 의원님 와 계시는데 역시나 저희 글로벌 라이브 가족분들 먼저 그 이름을 외치고 있죠. 벌써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김구 선생님, 우리 글로벌 라이브의 독립투사 김구 센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미소만 봐도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불끈 납니다. 불꽃까지. 어려운 시장입니다, 의원님. 예. 네. 좀 저도 요즘 되게 시장에 되게 어렵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이 시장에서 그래도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대응은 해야 돼서 아이디어를 저도 요번에 또 작은 거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정리해 주셨던 게 음식료 시장 관련 내용 정리해 게 시장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오늘 또 주제가 상당히 기대되고 예. 저도 약간 신선한 주제던데 오늘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제가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광고 좀 잠깐 드리고 잠깐 페이지 보이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비료산업을 요번에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지정학과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을 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료산업하고 지정학 인플레이션이 뭔 얘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정학과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지금 시장의 우려가 크고 여러 걱정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작은나마 해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료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오늘은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루진 않고 여기 있는 기업, 제가 이런 비료산업을 다루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좀 당장 투자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기업 하나를 가져와서 이 기업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간단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회사는 CF 인더스트리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잘 흔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질소 비료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질소 비료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CF 인더스트리가 왜 중요하고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정학 혹은 인플레이션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야? 비료니까 얼핏 보니까 농산물하고 관련되는 건가? 이런 식의 살짝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비료를 또 얘기를 하면 산업 구분하면 되게 복잡한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비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질소 비료다. 라는 거를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질소 비료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게 사실은 오늘의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뭔가 좀 복잡하죠. 근데 복잡한 거 딱 빼고 대부분 모든 질소 비료는 암모니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하실 거고요. 네. 두 번째, 암모니아는 뭘로 만들어지냐? 여기 질소가스가 있는데 질소가스는 공기 중에 있는 걸 포집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이놈입니다. 수소 공급원. 근데 네. 여기 이제 글자가 작지만 주로 천연가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비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소 비료는 암모니아로 만들어지는데 이 암모니아는 주로 천연가스로 만들어진다. 이게 제가 드릴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또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죠. 천연가스 하면은 LNG가 연관되고 러시아의 파이프간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유럽의 지정학적 갈등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점 대비 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질소 비료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지금 상황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이 CF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제가 천연가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미국 내에서 아까 이제 질소 비료 회사의 기본은 암모니아 생산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화학 회사는 나프타 생산 능력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질소 비료 회사들의 핵심은 암모니아 캐파인데 여기 딱 보시면 미국 내 전체 암모니아 생산 캐파의 40%를 이 CF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미국 암모니아에 가장 많이 생산한 회사고 이 회사는 질소 비료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를 포함한 가공을 한 아까 여러 질소 비료들만 만들기 때문에 질소 비료에 대한 노출도가 크고 그리고 미국의 질소 비료의
노출도가 커요.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 미국 얘기를 드리는데 네. 미국의 암모니아 질소 회사와 다른 나라의 질소 암모니아 회사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왜 다른지를 말씀드릴 건데 먼저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누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두 번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암모니아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와 질소 비료에 대한 노출도는 CF 인더스트리가 가장 크다. 요거를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보실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암모니아 공장의 가동률입니다. 19년, 20년, 21년 이건 CF 인더스트리고 여기는 이제 CF 인더스트리 뺀 북미 회사들의 가동률이에요. 이게 이제 80%대 96%죠. 이게 이제 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화학 공정은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나서 안정적으로 공정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 CF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는 미국 내에서 생산 캐파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제가 드릴 내용에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에 전조 단계는 들어가게 됩니다. 요 차트 한번 보시죠. 이거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죠.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거지 1년 전, 2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고요. 이거는 일본 쪽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이고 이거는 미국의 천연가스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다 올랐다는 걸 아셔야 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걸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빠졌어도 예년 대비했을 때 높죠. 그러면 이제 딱 이 생각을 드셔야죠. 아까 질소 비료는 뭘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천연가스로 만듭니다. 천연가스, 예. 네. 그럼 유럽 비료 회사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겠는데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받았어요. 이미 문을 다 닫았어요. 네. 전 세계 비료 천연가스 만드는 1위 회사가 노르웨이의 야라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문 닫았고요. 독일의 바스프도 비료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문을 닫았고요. CF 인더스트리도 영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문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천연가스 가격으로는 도저히 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유럽의 천연가스 물량이 문 닫은 물량이 전 세계 비료 거래량의 한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비료 가격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많이 꺾였지만 질소 비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40%가 더 비싸요. 제가 지난번에 식품기업 관련돼서 했을 때 옥수수 얘기가 거기 농산물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미국의 지금 농민들이요 옥수수 재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는 전체 운영 비용에서 30% 이상이 비료 가격이고요. 반면 같은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대두는 9%인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옥수수를 재배를 안 하고 대두를 재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비료 가격 때문에. 실제로 그게 8월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지금 농작물 재배 작황 현장을 보면 옥수수는 전년 대비 농장이 감소했고 대두는 소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비료가 미치는 영향이고 그럼에도 지금 너무너무 비싸서 전 세계 농민들이 현재 비료를 비축한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비료가 완전히 그러면 공급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의 공장들이 문 닫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비료를 주로 언제 쓸까요? 농사 지을 때니까 예. 그렇죠. 봄에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사를 1년 내내 짓지만 씨 뿌릴 때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파종기 때 많이 씁니다. 그러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때 3, 4월 달에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땠을까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2월에 전쟁이 터졌을 때는 이미 비료 생산이 다 마무리가 됐었대겠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암모니아가 있으는데 암모니아 가격도 폭등하고 그러니 비료 가격도 폭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작년 대비했을 때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안 샀죠. 재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안 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남반구에서는 이미 파종기가 지났기 때문에 한번 비료를 썼지만 북반구가 생산량이 더 많고 이 나라들이 3월부터
2월, 3월에 본격적으로 써야 되는데 다 비축이 안 돼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지금 비료가 문을 닫았죠.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비교. 아시아고요. 이게 유럽이에요. 어. 자, 미국은 어떤가요? 예년 대비 많이 올랐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싸요. 그러면 똑같은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유럽에서 만드는 거 할 때 미국이 굉장히 싸겠죠. 그리고 질소 비료는 수출할 수 있어요. 천연가스는 수출하려면은 LNG라든가 파이프라인이나 여러 복잡, 물론 이제 비료가 원체 부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유럽이 드디어 미국에서 질소 비료를 이제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자체적으로 질소 비료는 생산하던 나라인데, 근데도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질소 비료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값싸게 천연가스를 조달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국 천연가스 얘기를 드린 거고,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상황이 되는 거죠. 유럽의 지금 천연가스는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 러시아의 위기하고 연관되는데, 앞전에서도 얘기했죠. 무슨 뭐 전쟁이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당장 난방을 먹고 때워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산업용으로 지금 천연가스가 다 안 갑니다. 당장 겨울을 나는데 비축을 해야죠. 그러면은 비료는 누가 생산하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농사가 어떻게 될 건가? 비료의 투입량, 질소 비료의 투입량에 따라서 산출량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파종기 한두 달 때 비료를 양을 얼마를 쓰냐에서 산출량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요. 자칫 잘못하면 내년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이 장난 아닌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이미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높은 비료 가격을 사고선도 작년보다 이익이 더 날 정도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라든가 대두 재배가 지금 빠른 속도 늘고 있는 게 거기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전년 대비 비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닥치면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 질소 비료 회사가 수혜를 본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질소 비료를 딱 생각했을 때 전 세계에서 질소 비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중국일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바로 맞추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국 이런 식으로 한번 딱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예리했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미국, 뭐 러시아, 뭐 카타르 이랬으면 좀 얘기가 더 좋았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센스가 없는 걸로 이해하고요. 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자체적으로 천연가스가 많이 나진 않지만 천연가스를 가져와서 가공하는 공장이 많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비료를 수출을 할까요? 하면 이제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중간 마진하고 있고, 중국은 또 비료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단위당 비료 사용량도 많은 나라고, 자급, 식량 안보 이런 걸 중요하기 때문에 비료 사용량이 엄청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료를 수출을 하게 되면은 천연가스를 남한테 헐값에 넘겨주는 효과가 되는 거. 비료라는 건 농민이 쓰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막 2배, 3배씩은 못 올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상황이고, 자국 내 수요도 있고, 그리고 식량 안보가 지금 되고, 그럼 식량 안보가 되면 비료 안보는 안 걸리나요? 당연히 걸리죠. 그래서 당연히 작년부터 이미 중국은 비료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미 뉴스에 나왔어요. 네. 요소수.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통해서 만드는 질소 비료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소예요. 그거를 물에다 탄 게 요소수입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작년에 큰일이 벌어졌었죠. 네. 그때부터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요소를 그냥 딴 데서 가져오니까 상관없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요소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사실 비료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요소 비료 수출을 줄였고요. 그리고 제 자료에 나오지만 인비료가 있는데, 인비료에도 암모니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음번 자료 보시면요, 세계 수출 1위인 중국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8%
비료 수출을 줄였습니다. 전면 금지는 안 했고요. 자, 중국이 비료 수출을 줄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계에서 질소 비료 수입 1위 국가가 인도예요. 오. 인도가 지금 비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동안 안 사고 버텼습니다. 오. 인도도 국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보조금 문제 이슈가 있어서 버텼다가 버티다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문을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지금 인도가 그 물량을 못 대고 있어요. 자국 내 요소 생산 공장한테도 요소 생산을 전년 대비 10%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폭등해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나 석유를 조달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받지 못한 거예요. 인도가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떨까요? 동남아는요. 그런 데들은 지금 제대로 비료를 조달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유럽도 조달을 못 받는 판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질소 비료 쇼티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 되겠는데요. 문제입니다. 네. 이게 대체제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질소 비료는 우리로 말하면은 인간으로 말하면 탄수화물 같은 거예요. 네. 탄수화물 안 쓰고서 버티실 수 있나요? 근데 이건 좀 두려운 게 이렇게 되면 그럼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건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제 이 보고서를 보시면 전 세계적인 비료 회사들이 8월 달, 9월 달에 전 세계 농업 시장이라든가 비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 내용들도 있어요. 네. 특히 9월에 뉴트리언이라는 회사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두려운. 그러니까 스토리인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타결이 되고 전 세계 유럽으로 천연가스가 값싸게 들어가지 않으면 유럽의 천연가스 비료 공장들은 계속 문을 닫게 되고요. 전 세계적인 비료 쇼티지가 나고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당장 안 쓰니까 버티면 되는데 올 3월, 4월이 핵심이에요. 원래 비축은 지금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비축 물량은 최저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예, 어떻게 합니까? 예, CF 인더스트리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거를. 예, 왜냐하면 이제 CF 인더스트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료 공장만 하고요. 미국 내에서 가장 포지션이 높고요. 가장 효율이 높고요. 값싼 천연가스를 쓰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참고로 조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피치라고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평가하는 기업이잖아요. 이 회사가 9월 달에 전반적인 경제 예측을 하면서 비료 가격에 대한 전망치를 9월에 다 수정을 했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전 이게 수치고 요게 요번에 수정한 수치인데 숫자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빨간색은 이전 대비했을 때 가격을 상향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암모니아가 있고요. 요소 이게 이제 질소 비료입니다. 그리고 인광석이하고 DAP라는 게 이제 인비료고요. 탄산칼륨은 칼륨 비료예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지금은 상세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보면 암모니아와 요소 가격에 대한 가격 전망은 2025년까지 상향을 했어요. 비료 가격에 물론 이제 절대 가격은 25년까지 빠지지만 예전에 수치 대비했을 때 25년까지 상향을 했다는 거는 비료 가격의 쇼티지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천연가스 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비료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참고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이런 요 질소 비료 가격 상승에 대한 것도 있는데 수소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수소까지요? 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글쎄요. 수소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화학에 좀 약합니다. 암모니아를 얘기 드렸잖아요. 네. 암모니아가 수소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암모니아가 화학식으로 CH4인가? 네. 이렇게 되는 CH3예요. 죄송합니다. CH3인데
우리가 수소라고 하는 건 수소 기체는 H2거든요. 네. H2 대신 CH3를 하면 동일 분자당 들어갈 수 있는 부피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 암모니아 기체하고 암모니아 분자하고 수소 분자를 하면은 수소 분자에는 H2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CH3니까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수소를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가스 대비 암모니아는 이동이나 보관이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수소 경제를 얘기할 때 보통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암모니아를 이동시킨 다음에 현지에서 다시 그걸 분해해서 수소로 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수소의 이동 수단이 되죠. 근데 전 세계 암모니아는 현재 80% 이상이 비료로 만들어지고 당연히 비료 회사들이 암모니아를 주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소 얘기를 할 때 그린 수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린 암모니아도 당연히 있겠죠. 그린 수소로 암모니아를 만들면 그린 암모니아. 그거를 누가 제일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료 회사들이 잘하는 겁니다. 아까 이 회사가 암모니아 공장이 미국에서 제일 크고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톤을 암모니아 생산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린으로 수소를 만든 다음에 그린 수소로 그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그린 암모니아를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린 암모니아는 지금 현재 선박에 드는 선박 연료로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라든가 암모니아 연료가 같은 개념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 미국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청정 수소를에 대해서 보조금을 확대하는 법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암모니아 기업들은 그린 암모니아나 혹은 탄소를 포집한 그 청색 암모니아를 만들면 보조금도 받고 미래 성장성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번 자료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질소 암모니아 공장인데요. 얘네는 연간 1,000만 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녹색 암모니아하고 탄소를 포집한 청색 암모니아 지금 공장을 짓기 있고 이거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살짝 봤는데 차트가 상당히 강하네요. 지금 CF 인더스트리.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부분입니다. 네.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라.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빠졌는데 지금 고점 대비 13% 빠졌어요. 거의 안 빠진 거죠. 근데 이 이제 기업 1등입니까 혹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미국 내에서 생산 캐파의 40% 1등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질소 비료에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료 회사들은 다른 비료들도 하는데 예, 여기는 질소 비료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컨콜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수출을 할 때 요소 비료라든가 질소 비료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소 비료고 요소 비료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생산 안 한대요. 암모니아만 생산해서 팔아도 사람들이 줄을 쓰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가공해서 팔 필요도 없다. 그래서 원래 이 회사는 암모니아 공장, 요소 공장, 뭐뭐 있는데 공장 다 때려치고 다 암모니아만 지금 주야장창 생산해서 수출해도 쇼티지가 난다. 이러고 있습니다. 초호황이네요, 그야말로. 초호황이죠. 네.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네.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데 혹시 급하면 뭐 인분으로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인분 비료는 네. 질소 비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 회사만 얘기 들어서 질소만 얘기 드렸는데 네. 질소, 인, 칼륨이라고 비료의 3대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인 비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똥은 보통 인 비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칼륨 비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칼륨 비료는 옛날 우리 이제 그 나뭇잎 태우면은 재 그런 게 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조비했는데 인이나 칼륨은 우리로 말하면은 단백질이나 뭐 혹은 비타민이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잖아요. 비료 시장에서의 기본은 질소 비료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이제 질소도 이제 나무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뭇잎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나뭇잎이 그게 질소 성분이니까요.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환경 파괴가 더 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런
화학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가격도 싸고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한 산에 있는 나뭇잎을 주워와서 하시겠다 하시려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참 내년 상반기가 좀 위험하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시게 되면. 네. 이게 사실 비료 쇼티지가 결국은 농산물 생산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필품에 가장 중요한 이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기는 그러니까요. 뉴스네요, 의외로.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저희가 당면한 현실이고 네. 저는 이제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해칭이나 대안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CF 이제 인더스트리. 뭐 이런 기업을 하나 했고 그 외에도 비료 산업 관련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정학이나 관련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거시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보고서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주 살짝 약하게 광고를 하나 하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언더스탠딩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좀 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예. 더 깊은 내용으로 또 준비되어 있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종목으로만 집중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저희 회사 내에서 하는 사내 유튜브에서도 또 다른 종목을 뭐 내일 제가 할 건데 네. 금요일 날은 이 비료 산업과 관련되는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향후 농산물 전망, 비료 가격 전망까지 전반적으로 그때 좀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종목 위주로만 간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안 지루한데요. 안 지루한데. 하여간 뭐 너무 벌써 좋은- 지금 해도 예. 시간이 벌써 이만큼 왔잖아요. 아닙니다. 괜찮은데 예. 그러면 뭐 모자이크 이런 건 다른 기업이네요, 완전히. 예, 근데 그것도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아, 모자이크도 다루고요. 아까 콜테바도 말했던 있고. 뉴트리온도 예, 예.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인비료의 비중이 얼마가 되고, 그게 또 있군요. 칼륨 비료의 비중이 얼마가 되고, 뭐 유통 사업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도 다룹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비료들 중에서 지금 질소 비료가 가장 핫하고요. 아까 잠깐 다시 앞으로 보시면 네. 요 피치 자료 보시면 여러 비료들 중에서 이게 질소 비료고 이게 인비료고 이게 칼륨 비료거든요. 근데 이제 전망치를 가장 장기적으로 상향한 게 질소 비료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업황도 이쪽이 좋고 해서 가장 업황이 좋고 가장 여기에 노출도가 큰 회사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비료 산업 전반적으로 업황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기업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성격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모자이크는 인광속 쪽이 있고 미국 내에서 규모가 크고 원래 카길의 비료 사업이 분사돼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포인트들이 있고,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CF 인더스트리는 이런 질소 비료만으로만 집중해서 노출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회사를 투자하실 때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가 질소 비료, 인비료, 칼륨 비료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고 각각의 회사가 해칭이 어떻게 되고 각 생산 지역이라든가 유통 지역이 어떻게 하냐 이런 것까지 좀 한 단계 깊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비료 기업을 투자를 할까 싶어요, 그죠?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건데. 전체 섹터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커버하진 않았는데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차트 보고 놀랐어요. 지금 차트가 그 2년 만에 한 뭐 3배가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던 투자 의견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투자 의견을 올리고 있어요. 진짜 정확한 종목으로 지금 한번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지거나 그러면 약간의 좀 부침이 나올 수도 있을 당연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실제로 두 가지를. 그래서 최근에 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조금 빠졌어요.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지만 사실 최근에 좀 빠졌거든요. 약간 빠졌는데 예. 이제 그럼에도 지금 가격에서는 유럽의 회사들이 지금 생산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은 또 재밌는 얘기인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CO2가 나와요. 예. 식용 CO2,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식용. 그게 이제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맥주하고 탄산음료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를 표현한 냉장 냉동에 쓰여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암모니아 공장이 다 문을 닫아버리면서 CO2가 다 문을 닫아서 지금 맥주 회사들하고 음료 회사들이 생산을 지금 쇼티지가 나거나 정지를 하고 있고요. 영국 가금류 회사가 가금류 업계는 적절한 드라이 아이스 공급으로 인해서 전체 지금 가금류 전체 시설이 몇 주 안에 다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으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푸틴 아저씨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시면서 조금은 빠질 수 있지만 작년 재작년처럼 많이 빠지는 거는 상당히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저희가 이거 이렇게 말씀 안 하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비료 기업을. 아 정말 좋은 공부가 된 것 같고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네, 도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또 신선한 뉴스, 네. 신선한 섹터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네, 저도 사실 뭐 질소 비료 상당히 좀 낯선 영역이고 비료 산업 내에서도 또 질소 영역에 특화된 내용이라서 저도 CF 인더스트리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닌데요. 그 산업에 사실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 몇몇 기업들은 또 그 수혜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흥미 있는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왔어요. 이어진 3부에서는 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개장 시와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